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이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D는 로 V가 되고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B는 0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인 컬 H는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ID 변이 전류 밀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IC다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E라고 쓸 수 있고요. ID다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T, 라운드 D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컬 E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이버젠스 B는 파이가 아니라 0 되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이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는 자, 여기에 어떤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전개의 색이 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점에서 전이 V다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R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여기는 볼트 퍼 메타, 여기는 볼트 되고요. 자, 이 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개의 색이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렇게 된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L인 코일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개의 세기가 H였다. 이 코일의 진공 중에서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얼마인가? 이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W다 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뮤 H 제곱 또는 2분의 1 BH 또는 2 뮤분의 B 제곱 되고요.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얘가 공기나 진공 중이다 라고 하면 뮤 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해당 식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 요 3번에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쿨롱의 점전하가 V 속도로 자개 B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자개 B라고 하는 자개에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어떤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로 이동할 때 이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로렌츠 힘이다 라고 하는데 그 힘의 크기 F는 전하량 Q에 V 크로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 되겠죠. 그럼 먼저 여기에서 이 V 크로스 B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V 크로스 B를 보게 되면 순서대로 I, J, K 되고요. 자, V의 벡터는 5, 2, 마이너스 3 되겠네요. 5, 2,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 4, 3 되겠죠. 마이너스 4, 4,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I에 대해서 전개하면 I에 그럼 I가 포함된 행과 열을 삭제하고 요게 4개가 남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 6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요렇게 되고요. 자, J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J. J가 속한 행과 열을 삭제하면 얘가 남아요.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15 되고요. 마이너스 얘랑 얘를 곱하면 12가 되겠죠. 가 되고 다음에 플러스 K에 의해서 자, K가 속한 행과 열을 삭제하면 요 4개가 남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20.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자, 이것은 18, 18, i. 이것은 마이너스 3j 되고요. 이것은 28 되겠죠. 플러스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힘은 자, 얘가 요거잖아요. V 크로스 B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힘 F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뭐만 곱해주시면 돼요? 전하량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 전하량이 얼마야? 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1.1을 각각 이렇게 분배해서 곱하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1.6 i 플러스 3.6 j 마이너스 33.6 k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렇죠? 이 전하가 받는 힘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반원형 전류 I에 의한 반원의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반지름이 A이고 코일의 감긴 횟수가 N회이며 전류가 I일 때 이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 H의 공식은 2A분의 N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주어진 자개의 세기 H는 반지름이 R입니다. 그래서 2R분의 코일의 감균 횟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로 보고요. 전류는 I.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가 반원이죠. 즉 원의 반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4R분의 I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원리가 사용된 기기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왼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개 내에 전류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는 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크로스 B 에 L 되겠죠. 즉, 어떠한 자개 내에 전류가 받는 힘.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바로 전동기에 적용이 되고요. 자,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개 내에 도체가 운동을 하면 전압이 6이 된다. 그래서 E는 V 크로스 B L 이렇게 됩니다. 전압이 6기가 된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 얘는 발전기가 되겠죠. 문제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 전동기. 그 중에서도 직류 전동기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A의 독립 금속 9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9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을 A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Q쿨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했을 때 이 구 표면에서 전이 V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 A분의 Q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식 중에 V는 C분의 Q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전압 V는 C분의 Q. 그러면 Q 갖고 C는 4파이 입실론 A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공기 중이니까 여기 입실론 제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 도체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A 패럿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질량 M 전하량 Q인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가 A일 때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떠한 E라고 하는 전개 내에서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는데 얘가 힘을 받아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게 전개 2라고 하는 공간 안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얘는 힘을 받습니다. 힘 F는 Q2라고 쓸 수 있어요. 또한 물리 시간에 배운 힘 F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전개의 세기 2가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은 Q분의 M A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되고요. 가속도는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00으로 묶으면 여기는 I 플러스 J 이렇게 되겠다. 그죠? 100I, 100J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상쇄되네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I 플러스 J만 남더라. 단위는 볼트 퍼 메타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B의 전위가 각각 3V, 2V였다. 이때 도체 AB에 각각 3쿨롱과 1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문제에서 A라고 하는 도체가 있고요. B라고 하는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곳의 전하 Q1, B라고 하는 곳의 전하 Q2라고 보고 A의 전위를 V1, B의 전위를 V2다라고 했을 때 이 전위 계수에 의해서 V1은 P11 Q1 더하기 P12 Q2라고 적을 수 있고요. 자,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Q1에는 1쿨롱을 주고 Q2에는 0쿨롱을 주었을 때 V1은 3V이고 V2는 2V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Q2 값이 0이면 얘가 0 되고요. Q1을 1이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로부터 P1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2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P2과 P12는 서로 같죠. 즉 P12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자 V1 즉 A 도체의 전위는 P11 Q1 더하기 P12 Q2에서 Q1에는 3쿨롱을 Q2에는 1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V1이 얼마이냐 이거죠. 그럼 앞전에서 구한 P11은 3이라고 계산을 했고요. P12는 2라고 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V1은 3 곱하기 3은 9 더하기 2 곱하기 1은 2 해서 11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열을 가진 두 유전체가 서로 경계를 이루며 접해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계면에는 진전화 분포가 없다고 가정한다. 즉 전개에서의 경계 조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유전율 입실론 1, 여기는 유전율 입실론 2다라고 보고요. 자, 이쪽에서 들어오는 각을 입사각 세타 1이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굴절된 여기를 세타 2, 굴절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입실론 1에서의 전개와 전송 밀도가 있을 거고 굴절된 곳에 전개와 전속
밀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경계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전개는 이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또는 뭐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D는 뭐예요? 전속 밀도죠. 이 전속 밀도는 무슨 성분? 이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접선 성분은 E1 sin 세타 1 됩니다. 얘와 E2 sin 세타 2다라고 적을 수 있고요. 전속 밀도 같은 경우에는 D1 법선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1과 D2 코사인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뭐냐? 라고 보았을 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 중 입실론 1이 크다면 세타 1과 세타 2 중에 세타 1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경계면이라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요 경계면상 두 점의 전이차는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틀린 것을 찾아보면, 자, 2번은 전개와 전속 밀도는 굴절한다. 즉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서로 다르면 굴절한다. 맞는 내용이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고요.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다. 맞는 내용이죠. 1번 보시면 전개와 전속 밀도는 불변한다. 틀린 내용이죠. 유전율이 서로 다르게 되면 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전계에 관한 식 중에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가우스 정리가 있습니다. 전개에서의 가우스 정리, 다이버젠스 D는 로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로 보죠. 자, D는 입실론 제로 E라고 쓸 수 있고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식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 V 되고요. 만약에 어떤 공간 내에 진전화가 없다면, 즉 로 V가 0이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라플라시안 V 이퀄 0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우리는 포아송 방정식이다 라고 하고, 얘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자, 최적 적분하겠습니다. dv는 인테그럴 로 v의 dv 되겠죠. 그럼 얘를 최적 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d의 ds 이퀄 인테그럴 로 v의 dv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식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다이버젠스 D는 로 v 되고요. 포화송 방정식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틀린 거고요. 얘는 라플라스 방정식 맞는 거고,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그죠? 요거죠. 최적 적분을 면적분으로,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의 포화송 방정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전류계에서 J는 전류 밀도, 시그마는 도전율, 로우는 고유저항, E는 전개 세기일 때 오메 법칙의
미분형은 자, 오메 법칙은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저항 R분의 V. 이게 오메 법칙이죠. 그러면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A라고 쓸 수 있죠.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A가 전류이고요. 자, 다시 얘는 V.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rho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rho분의 1 되겠죠? L분의 V 그리고 A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여기에서 얘와 얘에서 똑같이 A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rho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V를 L로 나누면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볼트 퍼 메타는 얘는 전기의 색이 E 이렇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전류 밀도 J다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E라고 쓸 수 있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인 캐패시터에 전압 V가 인가되고 있을 때 정전 용량이 4쿨롱인 캐패시터를 병렬 연결한 후에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요 양단의 전압이 V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의 전하량 Q는 C, 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C에 이렇게 C에 4C를 이렇게 달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는 C, 여기는 4C 이렇게. 그러면 얘의 전압은 얼마이냐 이런 문제예요. V 다시는 얼마이냐. 그럼 이제 보니까 C를 병렬 연결하면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O, C 이렇게 되겠죠. O, C. 그러면 C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얘가 이렇게 5배. 5배 됐죠. 자, 전하량이 일정할 때 정전 용량과 전압 V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C가 5배가 되면 전압은 거꾸로 5분의 1배가 돼요. 그렇죠? 전하량이 일정할 때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정전 용량이 5배가 되면 전압은 5분의 1배가 되더라. 즉 5분의 V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A와 B 사이의 유전율이 입실론일 때 이 동축 케이블에서 이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다. 자, 추가적으로 이러한 동축 케이블에서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2파이 뮤분의 즉 AB 사이의 투자율이 뮤라고 하면 2파이 뮤에 ln A분의 B 이렇게 되더라. 이거 함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L과 C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뮤 입실론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 동축 케이블에서 요 C 값, L 값 같이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죠. 문제에서는 요 C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이고 투자의 뮤인 자성체구의 자와의 세기가 J이다. 자성체구의 자기 모멘트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반지름이 A인 구체다 이런 얘기죠. 구체이다. 자, 이때 자와의 색이 J다 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자극의 색이에요. 그럼 이 단위가 뭐예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밑에도 L 곱하고 위에도 똑같이 L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V 최적이 되고요. 위에는 웨버 메타인 자기 모멘트 라지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웨버 메타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자기 모멘트를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자기 모멘트 M은 최적에다가 요거 자와의 세기 최이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최적이라고 하는 거, 이 구체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A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3분의 4 파이 A의 세제곱에 자와의 색이 J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10mA이고 권수가 200회인 코일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은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이런 얘기죠. 얘의 인덕턴스가 있을 것이고 얘가 N회 감겨 있으며 얘의 전류를 흘렸더니 자속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 자속이 얼마이냐 이거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N파이는 Li라는 식이 있습니다. N파이는 Li.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속 파이를 구하여라. 그럼 자속 파이는 N분의 Li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코일의 감긴 횟수는 200회가 되고요. 인덕턴스는 10mA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전류는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2 자율이 μS1, μS2인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해놓고 세터1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세터2를 굴절각이라고 한다. 경계면에 자아가 없는 경우 미소 폐공면을 취하여 이곳을 출입하는 자속의 수를 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자속의 양은 나오는 자속의 양과 같다. 다시 들어가는 자속의 양은 나오는 자속의 양과 같다. 또한 이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습니다. 즉 수직 성분이 같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전류 법칙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건 뭐예요? 모든 전류를 다 합치면 0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자속과 나가는 자속의 양이 같다는 얘기는 다 합치면 0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자속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인테그럴 B의 d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가 뭐란 얘기예요?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성분? 네, 법선 성분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자속은 나오는 자속의 양과 같다. 모든 자속을 다 합치면 0 된다. 인테그럴 B의 ds는 0. 어떤 성분? 법선 성분, 즉 수직 성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려보면 가로축은 H, 자개의 세기가 되고요. 세로축은 B, 자속 밀도가 됩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여기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HR, 보자력이다 라고 하고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BR, 잔류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만드는 요 면적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 즉 단위 최적당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됩니다. 문제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뭐다? 면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 C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에 전극 간격의 2분의 1 두께인 유리판을 전극에 평행하게 넣으면 이때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입실론 S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극판 간격이 D이고 면적이 S이고 유전체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라고 보겠습니다. 얘의 정전 용량을 뭐라고 하겠다? C라고 하겠다. 그럼 얘가 얼마야?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반을 딱. 그리고 놓고 나서 자, 요 부분은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인데 얘는 입실론 제로이고요.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유리를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위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거의 정전 용량을 표현상 제가 C1이라고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네요. 입실론 제로 2분의 1 D에 S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2에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돼요. 얘가 뭐예요? 얘가 C죠, 그죠? 얘는 그냥 EC 이렇게 돼요. 이 아래 거 한번 볼게요. 아래 거. 얘는 편의상 제가 C2라고 볼게요. C2. C2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극판 간격은 2분의 1 D S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보면 다시 한번 적으면 E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요게 C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E 입실론 S C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이것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C1, 얘는 C2인데 얘는 EC이고 얘는 E 입실론 S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한 것분의 곱한 것. 뭐라고요? 더한 것분의 곱한 것.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자, 똑같이 EC는 똑같아요. 그럼 얘는 1이라고 보고 얘는 입실론 S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EC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으니까. 더한 것분에 뭐 하라고요? 곱한 거. 얘랑 더하면 1 플러스 입실론 S. 그죠? 얘랑 곱하면 입실론 S. 거기에다가 어차피 EC 똑같잖아요. 여기다 EC. 정전 용량이 이렇게 되더라. 1 더하기 입실론 S분의 입실론 S의 EC.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 플러스 입실론분의 입실론 S의 EC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트로이달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 트로이달 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환상 솔레노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일이 이와 같이 감겨 있고요. 코일의 감긴 횟수를 N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철심의 반면적을 제가 S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자속이 지나가는 길 이걸 L이다 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제가 A다 라고 하면 요 L은 2파이 A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했을 때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럼 L은 자로의 길이는
2파이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2파이 a의 뮤 s 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인덕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 단면적에 비례하고 코일의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또한 A, 반지 이름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찾아보면 단면적과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며 반지 이름에 반비례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